부동산 때문에 이혼하는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특히 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가격을 진짜 길게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 일단은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말인데요.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요.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항 성공에 취해가지고 상승장에 취해가지고 하락에 대한 걸 준비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또 실패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서 뭐 나중에 또 성공을 못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요, 과거에 되게 어려운 실패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가를 샀는데 그 상가가 뭐 2억의 손실이 났다. 내가 뭐 한 7억짜리 집을 샀는데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해가지고 5억에 팔았다. 공포스러워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는 늘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과거에 집착하면서 있으시면은 미래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를 했거든요. 저도 고통이 있었거든요. 저도 실패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실패 자체를 진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앞으로 타산지석이 되어서 더 좋은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영끌족 큰일 났다, 이자 폭탄의 비명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나한테 적용되는지 아닌지도 살펴봐야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지금 실패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혹시나 이번에 처음 시장에 참여해서 이런 실패를 맛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난 이제 돈 벌 기회가 없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실패는 고통스러움은 있지만요 실패는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과거에 매몰되어서 후회하지 말고요, 아무리 빠른 후회도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치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부동산에 접근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해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말은요,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여기에 자만하면 안 되겠죠. 내가 돈 잘 번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요, 자산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실패했다고 내가 주눅들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돈 벌 기회를 찾지 않고 포기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지금의 어려운 시장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실패를 했더라도 그 다음 시장을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엿보고 자본주의 시스템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은 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저는 관련이 크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최선책과 상황적인 최선책을 구분해서 부동산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추스리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애 주기가 90세, 100세가 다 됐는데 이런 분들이 나는 95세인데도 지금 전 재산들 현금 흐름이 없는데 가치 상승을 위해서 아파트를 투자하고 뭘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금 흐름과 가치 상승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보편적으로는 경제적인 최선책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되지만요, 상황적으로는 최선책이 경제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분 중에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으면 마음이 아픈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투자보다는 저는 실거주로 마음을 달래는 거에 투자를 좀 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제 무주택 일세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램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앞으로의 투자성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젊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방향을 잡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최선책을 위해서 관계적인 차선책이 최선책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혼하는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일부러 이혼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세금 때문에 과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혼하는 분들도 상당수 봤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최선책으로 삼다가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확장될 때 행복들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때문에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최선책보다 더 우선되는 최선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으로만 부동산을 접근하면 안 되고요. 생애 주기도 봐야 되고 내 마음도 봐야 되고 우리의 관계도 봐야지 아주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최선책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뭐 좋은 집을 사야 된다에로만 집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물론 이제 경제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돈 없이 행복에 대한 걸 가까이 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필요는 하지만은 이 필요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배척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새해를 준비하는 두 번째 말들을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연히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와, 그 결과를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할 시간에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주변에 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건데,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과 막 지금 그 한국 부동산원에서 가격들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퍼지니까는 하락을 더 가도록 기우제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문제를 삼고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산을 제 시간에 제 타이밍에 늘리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환율이 예전에 1,500원까지 올라간다, 뭐 1,500원 넘어서 가지고 이게 유지된다, 이게 영원히 유지될까요? 과거에도 환율 그 US 달러가 환율이 1,500원대가 있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집값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경제의 위기는 있었지만 경제가 영원히 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대응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제 이 결과론적인 부분들만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좀 어려움들을 기우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한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과거에 이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공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을 제가 항상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천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왔을 때 되게 그 큰 용기를 가졌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종종 얘기했죠. 8.2 대책이 터졌을 때 저는 그 다음 달에 등기를 쳤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9.13 대책이 터졌을 때 한 달 안에 전 등기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포를 이용한 겁니다. 왜 이용했을까요?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선례가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유를 막으면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 부작용을 비난하는 것도 좋지만요, 내 재산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나는 그때 살 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와, 좋다, 잘했다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버는 게 아니라, 과거를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한 이유가, 과거의 레파토리를 알면요, 미래가 꼭 맞진 않지만요, 유사한 옷들이 미래에 펼쳐집니다. 그런 것들을 추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연히 돈을 버는 게 없고, 그거를 기준을 세운다면은 과거의 정책과 과거의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도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급락 뒤에는요, 그 과거에 올랐던 것보다 더 크게 오르는 급등이 있었습니다. 주식은요, 변동성이 되게 크니까. 그리고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석유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악재라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어김없이 가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저는 주식을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이 종식된 다음에 그 과거보다 더 크게 상승폭을 하면서 유동성 시장에 탑승하는 것들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스가 왔을 때 집값을 한번 보십시오. 홍콩에 사스 왔을 때 그때 집 산 사람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우연히 돈 버는 방법이 없고 그 버는 방법은 뭐냐면요. 과거에서 미래의 시그널들을 유추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시그널들이 유추가 되면요. 미래를 대응할 수 있어서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되게 오늘 저랑 번개하면서 얘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이 되시죠? 고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힘듦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좀 큰 비용들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할 수 있고 지금을 버티고 이겨나간 이유는요. 저도 생존해야 되거든요. 생존해야 되는데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믿고 추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나마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제가 대응하려고 그리고 견디고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돈 버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시는데 그 대응의 기준은 과거에 있었던 정책과 경제 상황에 시장과 정부와 세계의 정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꼭 공부하십시오. 과거의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주택 파노라마라는 주택 30년 파노라마인가? 책이 있습니다. 절판이 돼서 안 되죠. 저는 그 절판이 된 부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이건 저는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인데 국회 도서관에 보면은 이거를 합법적으로 복사본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판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런 걸 보면요. 과거 역사들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결국은 가격을 움직이는 게 뭔지. 예, 유동성이거든요. 가격을 진짜 길게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공급 물량이거든요. 이게 증명된 겁니다. 증명된 거. 그게 제가 수차례 얘기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설득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과거의 결과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연히 돈을 벌지 말고 우연히 재산을 지키지 말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게 서두르지 말자. 저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급하게 버는 돈은 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21년도의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시장과 같은 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장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이 와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대응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급등한다. 그럼 집은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그 급등하기 이전에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 무주택자는 지금 같은 시장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집값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뭘 기다리느냐? 얼마나 더 내려갈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욕심은요. 가격이 가장 낮을 때를 잡으려는 욕심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이 지나면요. 그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못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그냥 1년 안에 돈을 벌고 2년 안에 돈 벌고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예, 급하게 번 돈은 체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린다는 거는 변칙이 없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변칙적으로 버는 건요. 반드시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예를 들어서 공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공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냐. 60대, 40대, 20대, 70세 4명이 공투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4명은 모두 매도할 시기와 매도할 목적에 대한 의도들이 모두 다릅니다. 이해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4사람들은 4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지 않을 때 팔아야 될 때가 있고 손해보고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도 변칙이에요. 또 변칙이 뭐냐? 차명 계좌입니다. 차명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는 뭐 과거에 좀 세금에 대한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세금적으로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빨리 뭔가를 회수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부동산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부러운 분들이 언제나 20대 중반부터 지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은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장 큰 핵심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60대면은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니냐. 60대인데 현금 흐름이 꽤 괜찮으면요. 현금과 그 부동산들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으로 해서 부동산에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은퇴를 맞이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기다림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는 게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을 늘리는데 변칙보다는 정도를 지키면서 기다림으로 꾸준하게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안전함은요, 어디서 오느냐? 기다림이 리스크를 분산시켜 줍니다. 근데 이제 순간순간에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실수가 나옵니다.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다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시장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좋은 시장을 맞이하는 겁니다. 맞추려고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리면은 그 좋은 시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긍정해야지 자산이 반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요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장에서 부정적인 거를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고 적합하지 않은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포스러워 한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시장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려운 시장은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장이 왔다. 그러면 큰일 났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긍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잠실이 많이 빠졌고 강남이 지금 빠졌네. 강남도 지금 억 단위로 10억이 빠졌네.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억이 진짜 빠졌어? 체크해보고 진짜 빠졌다면은 야, 이거는 기회네. 이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을 모두 생존할 수 있도록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꼭 생존하는 사람과,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생존하는 사람과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생존하는 사람은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시장을 긍정하는 사람과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을 부정한다는 거는 시기와 상관없이 오르면은 에이 너무 많이 올랐어. 내리면은 에이 잘 됐어. 집 안 사야지. 꽃이다. 잘 됐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실수할 뿐만 아니라 자산을 늘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긍정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긍정하느냐? 과거에 어떤 근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상수가 되어서 금리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공급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변수가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KB시세의 월 단위로 한번 보십시오. 가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격들이 내렸지만은
우상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들이 올라갔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잖아요. 1990년대 97년까지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량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와 상관없이 가격들이 움직인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2010년도에 지방이 가격들은 금리가 올랐는데 크게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는 동시에 공급량이 조금 있으면서 그게 결합되면서 수도권도 빠졌잖아요. 금리도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상수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과거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되살펴보면 시장을 긍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향을 했거든요. 우리가 1990년도에 물가라든지 봉급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2000년도 초반으로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숫자적으로 계속 오르냐? 오르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크게 오르다가 예전에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한 것처럼 화폐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1전짜리 뭐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돈이 컸기 때문에 그런 지폐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의 화폐의 가치가 미래에도 그런 가치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비싸다. 예, 늘 비쌌습니다. 내가 접근할 땐 늘 비쌌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긍정해야 됩니다. 아니 이 비싼 걸 살 사람 있냐? 비쌀수록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가 있는 시기는 있지만은 늘 위기만 있는 시기가 항상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시장을 긍정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진 자산이 반응합니다. 예,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용기입니다. 용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보보다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정보를 안다면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겠죠. 근데 정보를 활용하는 게 용기거든요. 그 용기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으냐면 머릿속에서 이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들이 어디를 타고 오느냐, 여기서 이제 이 마음으로 타고 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의지를 가지게 하거든요. 용기를 가지게 하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 동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똑똑해서 뭐 부자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삽니다. 내 인생이 다 걸린 건데 이거를 그 인생을 쉽게 포기하면서까지 마음대로 손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큰 용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은 명확한 기준과 해석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에 대한 기준도 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지에 대한 기준도 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입지와 세금을 내 형편에 맞게 적용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형편에 대한 타이밍들을 언제 들어갈지. 여기에 이주 수요가 있네? 그럼 난 뭘 할까? 물량이 많이 나오네. 지금 뭐 강남에 2월 달에 이제 개포동에도 물량이 나오고 7월 달에 서초에도 온베일리 7, 8월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용기를 있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제일 믿지 않는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냐면요.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목숨을 걸어본 사람. 그 사람들은 회사 돈이기 때문에 쉽게 목숨 걸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 끝나면은 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는 기준, 이 시장을 해석하는 기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기 그냥 좋아가지고 살래가 아닙니다. 그런 감각과 직관도 필요하지만요. 그 직관이 바탕이 되는 근거들이 명확해야지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드리려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최선책만은 아니다. 가끔씩은 상황적인 최선책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를 구분해서 부동산을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돈 버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장을 긍정해야지 자산이 반응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2023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어려움을 전환하는 시기들을 잘 만드십시오. 그리고 저도 만들겠습니다. 2020년도에 어려웠던 많은 시간과 상황들을 그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지금보다 더 웃는 방송들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극복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